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열정은 식고 의무감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만 오늘 우리는 그 흔한 오해를 넘어설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육자이자 사랑의 전도사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늙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기술이자 선택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는지, 그 잃어버린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는 비밀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사랑은 늙지 않아. 노년 부부의 달콤한 일상. 연애 지침서를 통해 여러분의 황혼 로맨스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숙 씨와 철수 씨 부부의 50년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최근 금혼식, 즉 결혼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50년 전 불꽃 같던 청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연애 시절을 지나 아들, 딸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잊은 지 오래였고 고단한 삶의 무게는 그들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두 분 모두 은퇴를 맞이했을 때 영숙 씨와 철수 씨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옛날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다툼이 찾아졌죠. 침묵 속에서 각자의 TV 채널을 돌리거나 신문만 뒤적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때 이 결혼 정말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낡고 색이 바래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우연히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읽고 철수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영숙이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노력해야 하는 거였구나. 철수 씨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영숙 씨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슬며시 올려두고 출근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짧지만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라는 어색한 고백도 덧붙였죠. 처음에는 영숙 씨도 철수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심지어는 무슨 바람이 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시장을 보러 가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죠. 무엇보다 영숙 씨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영숙 씨가 친구들과의 수다를 늘어놓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의 꾸준한 노력에 영숙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에게 작은 감사 표시를 하거나 먼저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매주 한 번 대화의 시간을 정해놓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 이야기, 자녀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함께 요리하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깔깔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50년 만에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숙 씨는 사랑이 늙는다고 생각했던 건 우리가 사랑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것 같다며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 씨와 철수 씨의 이야기처럼 노년의 사랑은 결코 낡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만큼 더 농익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철학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자 행동이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랑은 감정적 충동을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버스카글리아의 통찰은 깊은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 뇌는 놀랍게도 평생 동안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경험과 감정에 반응하며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노년에도 사랑의 감정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경학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행위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유대감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노년 부부에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 용서, 친절,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 고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한 번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최소 5번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마법의 5대1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소한 칭찬,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 진심 어린 인정 등 일상 속에서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에 여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이 쌓여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긍정적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노년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인정해주는 감정 코칭은 부부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비난이나 추궁 대신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당신이 했을 때 나는 라고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비공격적으로 전달하면 배우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더 쉽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부부에게는 공유된 의미의 창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많은 부부가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새로운 공동의 목표, 취미, 꿈을 만들어가는 것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등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노년 부부 관계를 더욱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실천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침들은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철학과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첫째, 작은 친절과 애정 표현을 생활화하세요.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고 따뜻하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자주 시도하세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사랑을 이룹니다. 둘째, 경청하고 공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세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와 같은 공감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배우자는 더욱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부부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매주 혹은 격주로 정해진 날짜에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꼭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훌륭한 데이트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세요. 넷째, 배우자의 존재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 정리된 집안, 함께하는 시간 등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마워, 덕분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주 표현하세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는 배우자에게 큰 기쁨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감사는 사랑의 윤활유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는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인 오해나 서운했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각자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세요. 독립적인 자아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서로에게 더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7번째,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배울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외국어, 악기, 그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혹은 함께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은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의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은 마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심고 가꾸는 정원과 같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름답다면 노년의 사랑은 깊이와 지혜가 더해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한 보석과 같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말처럼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의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